이서연은 결혼식 날을 떠올릴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다. 따뜻한 햇살 아래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머금고 있던 자신. 그리고 손을 꼭 잡아주던 남편 강민우.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생각에 벅찼던 그 순간이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지금 서연은 피곤한 얼굴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을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를 찌를 듯 들려왔다. 그녀는 한숨을 삼키고 조용히 말했다. 민우야, 오늘 설거지 내가 하기로 했잖아. 그래. 나 좀 이따가 할게. 지금 중요한 판이라서. 민우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서연은 그의 대답이 언제나처럼 결국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도 매번 기대를 했다. 혹시 이번엔 다를까 하는 바람. 하지만 기대가 쌓이면 실망도 커질 뿐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닦아내고 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떴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니. 서연아, 요즘 잘 지내지? 몸은 괜찮고. 네, 잘 지내요. 그래. 근데 말이다. 이번 달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너희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또였다. 서연은 순간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는 종종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곤 했다. 처음에는 그저 어렵다고 하기에 조금 보태드렸지만 갈수록 요구 금액이 커졌고 이유도 점점 황당해졌다. 어머니, 저희도 이번 달에 지출이 많아서 여유가 없어요. 아니, 너희 맞벌이잖니. 돈 잘 벌면서 그렇게 인색하게 굴면 쓰나. 내가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럴 때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서연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처음에는 며느리로서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요구들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고 거절하면 죄인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도 생활이 빠듯해서요. 이번 달은 어렵겠어요. 그래, 알겠어.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서운함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때 거실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어머니. 뭐래? 돈 좀 보태달라고 하시는데 안 된다고 했어. 민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왜?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잖아. 서연은 헛웃음을 지었다. 우리도 생활비 빠듯한 거 알면서. 게다가 당신이 제대로 돈 보태지도 않잖아. 아, 또 그 얘기야? 내가 버는 돈 없나? 응. 있지. 근데 당신이 코인에 다 쏟아붓잖아. 민우는 짜증을 내며 몸을 일으켰다. 이건 투자야, 투자. 그냥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래. 근데 왜 생활비는 없는데 코인 살 돈은 있어. 그리고 몇 번이나 손해봤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민우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다시 들고 게임을 시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깨달았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자신도 더 이상 이 삶을 참아낼 수 없을 거라고. 이서연은 퇴근 후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다. 양손 가득한 장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혼자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지치게 했다. 남편 강민우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오늘 뭐 먹어? 민우가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된장찌개랑 생선 구울 거야. 또 어제도 비슷한 거 먹지 않았어. 우리 지금 외식할 여유 없잖아. 그리고 당신은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불만은 많네. 서연은 쌀을 씻으며 쏘아붙였다. 아, 또 그 얘기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잖아.
돈이 없다고 당신 지난주에 코인에 200만 원 넣었다며. 민우는 움찔했지만 곧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그건 투자라고. 나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생활비는?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해. 당신도 벌잖아. 그 말에 서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맞벌이지만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자신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었다. 월세, 공과금, 식비까지 거의 다 그녀가 내고 있었다. 민우는 월급을 받으면 순식간에 코인과 주식에 쏟아붓고 남는 돈은 게임에 탕진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시어머니 박정숙이었다. 서연은 짐작하는 바가 있어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니. 서연아, 저번에 말했던 거 기억하지? 어떤 거요? 내 동서 그러니까 민우 여동생 결혼 준비하는 거 말이다. 서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이야기가 또 나올 줄은 몰랐다. 네, 기억해요. 그래, 이제 날짜도 다 잡혔는데 아무래도 신혼집 마련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 너희가 좀 보태줄 수 있겠니? 서연은 헛웃음이 나왔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을 했다. 아니, 부탁이 아니라 요구였다. 어머니, 저희도 지금 빠듯해서요. 아니, 너희 맞벌이잖아. 민우도 벌고 너도 버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줘. 어머니, 저희도 생활이 힘들어요. 저 혼자 생활비 부담하는 거 아세요? 민우는 지금 코인 투자한다고 돈도 안 보태고 있는데요.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서연아, 그게 다 민우를 위한 일이야. 남자가 한방 터지면 가정이 얼마나 편해지는 줄 알아. 너는 왜 그렇게 속이 좁니? 한방 터진다는 게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 생활이 힘든데 그게 말이 돼요? 그래도 내가 아내인데 남편 좀 이해해주고 시댁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야지. 너는 내 부모만 생각하고 사는 거니? 그 말을 듣자마자 서연의 손이 떨렸다. 늘 이렇게 몰아붙였다. 언제나 서연이 이기적인 며느리가 되는 시기였다. 죄송하지만 이번엔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래? 알겠다. 뚝. 전화를 끊고 나자 서연은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다. 무거운 기분을 안고 부엌으로 돌아가는데 거실에서 민우가 심드렁한 얼굴로 물었다. 뭐래? 내 동생 신혼집 도와달라고 하시잖아. 아, 그래? 좀 도와주면 안 돼. 서연은 순간 벙찐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뭐, 아니,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 가족이면 당신이 돈 벌어서 도와줘. 난 내 가족 챙기기도 벅차. 아, 또 시작이네. 민우는 짜증이 난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진짜 피곤하게 산다. 너. 그 말에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건 피곤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기본적인 책임감과 도리에 관한 문제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없이 참아온 자신의 인내심이 마치 한계점에 다다른 듯 느껴졌다. 이 결혼이 정말 지속될 수 있을까? 그 의문이 서연의 가슴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이서연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한숨을 내쉬었다. 집안 공기는 무거웠다. 거실에는 널브러진 양말과 택배 상자가 나뒹굴고 있었고 주방에는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이 쌓여 있었다. 민우야, 오늘 설거지 좀 해놓으라고 했잖아.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강민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다. 아, 깜빡했네. 좀 이따 할게. 그 좀 이따가 대체 언제야? 내가 퇴근하면 집안일까지 다 떠맡아야 해. 아, 피곤하게 또 잔소리 시작이네. 나도 하루 종일 일했어. 서연은 웃음이 나왔다. 일했다고? 당신 오늘 재택근무라면서. 오전에 게임하고 낮에는 코인 시세 보다가 잠깐 일하고 다시 게임했지. 민우는 얼굴을 찌푸렸다. 뭐, 그걸 다 보고 있었어. 말 안 해도 알아. 매일 같은 패턴이잖아.
분위기가 점점 싸늘해졌다. 민우는 짜증을 내며 휴대폰을 던졌다. 그렇게 불만이면 내가 나가서 더 벌어. 나도 지금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투자, 벌기는커녕 계속 손해보고 있잖아. 지금이 바닥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른다고. 그 말 작년부터 듣고 있어. 서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대화가 이제 지겹다. 생활비는 항상 빠듯했고 집안일은 그녀의 몫이었으며 민우는 언제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네, 어머니. 서연아, 잘 있었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래, 다름이 아니라 내 동서 신혼집 마련하는 거 말인데 좀 보태줄 수 있겠니? 또였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어머니,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아니, 맞벌이 하는데 그 정도 여유도 없어. 민우도 일하고 너도 일하는데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사니? 어머니, 민우가 생활비 제대로 안 내는 거 아세요? 뭐, 월급 받아서 코인에 넣고 게임 아이템 사는 데 쓰고 정작 생활비는 제가 다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리가 없죠. 시어머니는 순간 말이 없었다. 하지만 곧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잖니. 그걸 내가 조금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큰 그림이 아니라 무책임한 거예요, 어머니. 너 말이 너무 심하구나. 며느리가 되어서 남편을 그렇게 깎아내려서 되겠니? 서연은 헛웃음을 지었다. 결국 문제는 자신이었나.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안 내고 게임과 투자에 빠져 있는 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지적하는 자신만 나쁜 며느리가 되는 건가. 죄송하지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래, 그렇게 나오겠다. 뚝.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텅 빈 눈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뭐래? 민우가 시큰둥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동생 신혼집 돈 좀 보태라잖아. 아, 또. 근데 어머니는 내가 당신 이해 못 해준다고 나한테 뭐라 하시네. 민우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겼다. 그냥 조금이라도 보내드리지 그랬어. 당신이 생활비 안 낸다고 했는데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아, 진짜. 왜 이렇게 다 따지면서 살아?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 생활비를 같이 부담하는 게 맞고 집안일을 나만 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당신 가족 문제를 나한테 떠넘기는 것도 이상하고. 그만 좀 해. 민우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다. 왜 맨날 나만 뭐라고 해? 나도 힘들어.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고 싶지 않았다. 분명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이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 결혼이 계속될 수 있을까? 처음으로, 아니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피하고 싶었던 생각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늦은 밤 이서연은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차가운 물 한 잔이 들려 있었지만 목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결혼 생활이 여기까지 왔다. 오늘 하루도 똑같았다. 남편 당민우는 게임을 하고 코인 시세를 보고 그녀가 퇴근해 돌아왔을 때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남긴 그릇이 그대로였고 거실은 여전히 어지러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번만큼은 진짜로 대화를 해야겠다고. 감정을 쏟아내는 싸움이 아니라 진지하게 마지막으로.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소파에 누워있던 민우는 미적지근하게 반응했다. 또 뭐? 제대로 좀 앉아봐. 우리 진지한 얘기 해야 해. 민우는 한숨을 쉬더니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다. 그래, 말해봐.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 이대로는 안 돼. 무슨 말이야? 우리 결혼 생활 말이야. 나 너무 지쳤어,
민우야. 민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뭘 그렇게까지 지쳐. 그냥 좀 바쁜 시기잖아. 그게 아니야. 우리가 맞벌이를 하는데도 생활비는 나 혼자 부담하고 있어. 당신은 게임이랑 코인에만 관심 있고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고 심지어 당신 가족 문제도 나한테 떠넘기잖아. 난 이 결혼이 계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민우는 피식 웃었다. 아니, 갑자기 또 왜 이래?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나 혼자만 버티고 있다는 기분이야. 너 혼자 버틴다고. 웃기네. 나도 나름대로 버티고 있어. 뭘. 코인으로 한 방 터지면 우리 인생 바뀐다니까. 난 지금 투자 중이야. 근데 너는 그런 걸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아. 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데 너는 당장 앞에 있는 돈만 보는 거야.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미래, 당신이 지금까지 투자해서 번 돈이 있어. 다 손해보고 있잖아. 생활비도 제대로 못 내면서 무슨 미래를 말하는 거야? 지금은 손해지만 이건 장기적인 거야.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뭘 해야 해? 당신이 한 방 터질 때까지 버티면서 집안일 다 하고 돈 다 벌고 당신 가족까지 챙겨야 해. 아니, 그건 좀 과장이지 않나?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우는 어이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응.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야,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을 입에 올려?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아니, 잠깐만. 너 지금 화나서 감정적으로 그러는 거잖아. 좀 차분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감정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참고 있었어. 당신이 변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하지만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진짜 이혼하겠다고? 응. 서류 이미 준비했어. 민우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정말 끝까지 갈 거야? 이제는 가야겠어. 그는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야, 이혼하면 너도 힘들어. 지금 당장은 괜찮을 것 같지. 근데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고.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너 혼자 살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결혼이 장난이야. 결혼이 장난이 아니니까 이혼하는 거야.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류 내일 줄 테니까 읽어봐. 도장 찍고 싶으면 찍고 아니면 법원에서 보자. 그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할 때였다. 이서연은 손에 든 이혼 서류를 바라보았다. 매끈한 종이가 손끝에 닿는 감촉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다. 야, 문 열어.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문이 열렸다. 강민우는 잠에서 덜 깬 얼굴로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늘어진 티셔츠, 그리고 짜증 섞인 표정. 뭐야, 아침부터. 서류 가져왔어. 서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다. 민우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야, 진짜 이걸 들고 왔다고? 응. 내가 도장만 찍으면 돼. 그는 헛웃음을 지었다. 너 장난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이제 장난칠 감정도 없어. 아, 진짜. 잠깐만 앉아봐. 민우는 머리를 긁적이며 거실로 걸어갔다. 테이블에는 어젯밤 마신 맥주캔과 과자 부스러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도장 찍으면 끝이야? 응. 우리가 이렇게 끝나는 거라고? 우리는 이미 끝났어. 민우는 씁쓸한 표정으로 서류를 손에 쥐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서류를 훑어보았지만
별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 어차피 읽어봐도 달라질 건 없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는데. 결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거겠지.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혼하면 진짜 끝이야. 그렇지. 그래서 하는 거야. 너 후회할 수도 있어. 안 할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뒤로 기대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도장을 집어들었다. 진짜 찍으라고? 응. 그는 도장을 손가락 사이에서 굴리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결국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뭐, 너도 참 독하다. 독한 게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는 거야. 민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결국 서류 맨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었다. 됐다. 이제 끝이지? 응. 이제 끝이야. 서연은 그 서류를 조용히 집어들었다. 민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주먹을 가볍게 쥐는 걸 보았다. 그래서 이제 뭐 하려고? 자유 만끽하면서 혼자 잘 살 거야. 서연은 가만히 웃었다. 응.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후련함과 씁쓸함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 깊숙이 밀려왔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정말 끝이니까. 택시가 친정집 골목에 들어섰을 때 이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익숙한 풍경, 오래된 아파트, 작은 마당에 심어진 감나무까지. 모든 것이 변함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변했다. 도착했습니다. 기사의 말에 서연은 가방을 챙겨 내렸다. 짐이 많지는 않았다. 몇 벌의 옷과 서류 몇 개, 그리고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상자. 그것이 그녀의 결혼 생활에서 가져온 전부였다.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기도 전에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문이 활짝 열리며 엄마가 반갑게 그녀를 맞았다. 엄마. 짧게 부르자마자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엄마는 그런 그녀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고생 많았다. 들어와. 서연은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딸을 보곤 조용히 안경을 벗었다. 왔냐? 네, 아프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은 가슴이 울컥했다. 괜찮다고 잘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엄마는 그녀를 주방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갓 지은 밥 냄새가 집 안에 퍼져 있었다. 배고프지? 밥부터 먹자.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상을 차리며 조용히 물었다. 정말 후회 안 해? 응, 안 해. 엄마는 안쓰럽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마음이 복잡하겠지. 조금은. 근데 후련한 게 더 커. 그래, 그럼 됐다. 이제는 내 걱정 말고 너만 생각하면서 살아.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안전한 곳에 있다는 걸 실감했다. 그녀는 엄마가 내어준 따뜻한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입안에 퍼지는 따뜻한 맛에 울컥했지만 눈물은 삼켰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았다. 이서연은 친정집 방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고 집 안에는 익숙한 안정감이 감돌았다. 그러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보자 낯익은 이름이 떠올랐다. 강민우.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받아야 할까? 아니,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혹시 무슨 급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서연아.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민우는 한숨을 쉬고 다시 말했다. 나 좀 힘들어. 그 말에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왜 전화했어? 몸이 좀 안 좋아. 병원도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가 힘들어서.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혹시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 그는 예전과 달리 다급하고 약한 목소리였다. 예전 같았다면 서연은 그의 말에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민우야. 응. 나 이제 너한테 도움 줄 사람이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잠깐만이라도 와주면 안 돼. 아프면 내 가족한테 부탁해. 가족, 엄마는 아직도 내가 나한테 너무했다고 화내고 있고, 동생은 신혼생활에 바빠서 나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민우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편하게 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 너 정말 너무하다. 우리 부부였잖아. 부부였지. 하지만 이제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쉽게 끊을 수 있어. 서연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다. 쉽지 않았어. 하지만 필요한 결정이었어. 서연아, 나도 후회해. 너는 후회해도 나는 안 해. 정말 다시는 나한테 연락 안 할 거야? 응.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내려놓은 뒤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다. 흔들릴 뻔했지만 결국 서연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이미 끝난 관계를 되돌릴 이유는 없었다. 이서연은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홀짝이며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새롭게 구상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지고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친구 지수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 민우 얘기 들었어? 서연은 커피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아니, 무슨 얘기? 아직도 코인에 미쳐 있대. 몇 번이나 손해봤는데도 계속 몰빵하고 생활도 엉망이라더라. 서연은 순간 멍해졌다. 정말? 응. 친구한테 들었는데 이제 거의 생활비도 엎고 카드 돌려막기까지 한다던데. 심지어 아직도 게임은 손에서 못 놨대.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까지 말렸는데도 결국 바뀌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더 나빠졌을지도 모른다. 좀 안 됐다, 그치?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 됐긴 하지.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래도 한때 함께한 사람이었고 그가 그렇게까지 무너지는 걸 듣자니 씁쓸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다. 그래도 나는 이제 신경 쓰지 않을래. 지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진짜? 응. 예전 같았으면 걱정됐을 거야. 혹시라도 내가 너무한 걸까? 다시 도와줘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했겠지.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햇살이 카페 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아니야. 그는 변하지 않았고 난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하니까. 지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이내 웃음을 지었다. 맞아. 너 이제 정말 단단해졌다. 서연은 가볍게 웃었다. 응.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뭔지 알겠어. 그녀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이서연은 퇴근 후 요가 매트를 깔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몸을 풀어갔다. 예전 같았으면 퇴근하고 집안일을 하느라 바빴겠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서연아, 요즘 진짜 달라졌어. 함께 요가를 배우는 지수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어떤 점이? 그냥 얼굴에서 여유가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예전에는 늘 뭔가에 쫓기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안정돼 보여. 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런가? 나도 그렇게 느껴져. 이혼 후 처음에는 공허함이 몰려올 줄 알았다. 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더 이상 누군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 주말엔 뭐 할 거야? 지수가 물었다. 여행 가려고. 여행. 응. 혼자 가볼까 생각 중이야. 가고 싶었던 곳이 많았거든. 와, 좋겠다. 어디로? 아직 고민 중인데 바다가 보고 싶어서 제주도나 동해 쪽 생각 중이야. 지수는 감탄하듯 말했다. 진짜 잘했다. 이제야 내 삶을 제대로 사는 것 같아.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정말 타인의 기대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게 바로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다. 따뜻한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었다. 이서연은 커피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적한 거리, 여유롭게 걷는 사람들, 부드럽게 흔들리는 나무들. 모든 것이 조용하면서도 평온했다.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인다. 맞은편에 앉은 지수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응, 나도 그렇게 느껴.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솔직히 처음엔 무섭지 않았어. 혼자가 되는 거. 지수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무섭긴 했지. 내가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 후회하게 되진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후회 하나도 안 해. 서연은 웃으며 창밖을 가리켰다. 이런 일상, 이런 여유, 이런 자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그땐 항상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혹시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은 있어? 서연은 가만히 미소 지었다. 만나게 되면 만나겠지. 근데 이젠 누구에게도 휘둘리고 싶지 않아. 그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이제는 진짜 자신만의 삶을 찾았으니까. 이서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혼의 과정이 아니라 자신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희생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 속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갔고 결국 그 관계를 끝내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되찾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혼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개척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서연과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불합리한 관계, 자신을 희생해야만 유지되는 관계 속에서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죠. 그리고 때로는 그 관계를 끝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서연이 그랬던 것처럼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서연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인연이 오더라도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온전히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그녀가 이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가치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을 찾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서연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